자, 우리 동대북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15, 18, 19강 강의는 쌤이 이렇게 태블릿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파트 2가 18강부터 29강까지인데 18, 19, 20, 21, 22, 23 요 정도까지는 우리 동대북어 여러분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쌤이 속도를 조금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 범위는 태블릿 강의로 이렇게 혼용을 해서 방식을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태블릿 수업에서 중요한 건 쌤이 필기해 주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같이 쫓아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속을 해서 듣는 것보다는 원래의 정상 속도로 들으면서 놓치는 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되돌려 듣고 완성을 하고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15, 18, 19 총 6개의 지문을 다뤄 보겠습니다. 자, 15강 1번에서 중요한 말 한번 밑줄을 쳐볼 텐데 1번의 제목 한번 보니까 How climate change, 어떻게 기후변화가 동물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글이네요. 기후변화가 동물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글입니다. 자, 1번 문장부터 살펴보면 동물과 식물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은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기후변화의 영향은 interact with, 뭐와 상호작용하냐면요, 서식지의 상실과 서식지의 단편화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죠. 쌤, 1번 문장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동식물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기후변화 때문에요. 그지? 기후변화 때문에 서식지의 상실과 그리고 서식지의 단편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워낙 중요한 말인지라 우리 이 부분은 밑줄을 한번 쳐놓을게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this is because, 이거는 왜냐하면 이라고 나왔네. 쌤, because 뒤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에서 우리가 밑줄 쳤던 요 말이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원인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문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기후변화가 서식지의 상실과 단편화에 왜 영향을 미치냐면 기후변화의 주된 영향은 밑줄, 바꾸는 거거든. 어떤 종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바꾸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어렵죠? 쌤, 그리고 좀 이상해요. 지금 of라는 전치사인데 뒤에 명사 없이 where이라는 쭉 밑줄 관계 부사만 나왔습니다. 이해돼요? 자, 이 이유는 where 앞에 선행사로 쓰일 수 있었던 the place와 같은 명사가 생략됐다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후변화는 동물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을 바꿔. 그러다 보니까 서식지의 상실과 단편화라는 영향을 가져온다. 자, 이랬을 때 in a warming world, 따뜻한 지역에서 이러한 서식 가능한 공간들은 move either poleward across the landscape, 가로질러서 어디서 to the north or south, 북이나 남에서 or up in elevation,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with species living higher up mountain than ever before, 이전보다 훨씬 더 동물들이 높은 지역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자,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서 원래 사는 애들인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 지역이 너무 따뜻해졌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요, move, 이동하는데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도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역에서 산답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역이 이동하다 보니 당연히 서식지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문장 4번의 these happens,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은 서식지의 이동이 되겠죠?
자, 이건 뭐 때문에 벌어지냐면요. The area where the main temperature, 주된 온도가 15도씨였던 바로 그 곳이 예를 들어서 봤을 때 shift, 바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요?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방향이 뭡니까? 바로 앞문장 확인해 줄게. 앞문장에서 up in elevation,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 간다 그랬죠? 고도가 높은 지역으로의 이동을 말하는 걸 거야. 왜? 원래 살던 지역이 너무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는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까지 살펴봅시다. Survivor then. 그리고 나면 생존이라고 하는 건, 쌤 지금 이 앞문장까지는 서식지의 이동이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가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존 얘기를 하는 거죠. 서식지의 이동 때문에 이제 생존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나 봐요. 자, 서식지가 바뀌어야 돼. 그럼 생존한다는 건 올바르게 바뀌는 서식지로 내가 적절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잘 봐봐. depend on, 달려있어요. whether, 인지 아닌지에 달려있고요. 목적어 1번.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whether, 인지 아닌지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목적어 2번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생존이라고 하는 건 그 특정한 종이 이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죠. 왜? 이동해야 돼. 지금 여기서 살면 낫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이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갈리는데 첫 번째는 이동 여부에 달려있고요. 자, 그리고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요. 적절한 경로가 있는지입니다. 벌어질 수 있는, 근데 뭐가? 그 이동이 벌어질 수 있는 pathway가 적절하게 있는지요. 적절한 이동 경로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잠깐 보면 이 pathway를 수식하려고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간 거고 중간에 있는 for the movement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neither of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 중에 그 무엇도요. 쌤 그럼 이때 these thing은요. 앞에서 나왔던 요 두 가지 맞는 겁니다. 이거는요. 추정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and 그리고요. where habitat 이 서식지가 너무 단편화된 곳에서는요. 쌤 서식지가 단편화된다는 게 뭐였죠? 위에서 말해줬잖아. 서식지의 단편화 라고 하는 건 기후변화의 영향이었어요. 1번 문장에서 잡은 거야. 그럼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서식지가 너무 단편화됐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랬을 때 유기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경로는 또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 연결되는 거 보이죠? 자, 그 경로는요. becomes less of a realistic possibility. 밑줄 칩시다. 자, 그중 무엇도 추정될 수는 없으며 너무 단편화되어 버리면요. 가능성도 낮아져요. 그러니 지구온난화, 즉 기후변화 때문에 동물들은 현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얘기일 겁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은 요약문, 실제 문제로 쓰였던 요약문이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쌤은 바로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인데 얘들아, 3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이야. paradoxical. 저항을 하긴 해. 의학적으로 어드밴스 발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항을 하거든. 근데 그 저항하는 게 역설적이래.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가보자. 역시나 첫 문장에서도 paradox, 역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인간 문화의 역설은 바로 대절이합니다. 많은 기술적이며 바이오메디컬적인 혁신이요. 근데 그 혁신을 혁명화했던 거예요. 어떻게 혹은 얼마나 오래 우리가 live, 살았는지까지 큰 괄호도 닫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러한 방식을 혁신화했던 그런 혁신들,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많은 혁신들이 자, have been, 얘가 문장의 본동사인 거고 요거는 살짝 지울게요. 자, 큰 대괄호는, 대셋에 열린 큰 대괄호는 여기까지 닫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절의 주어 뒤에 나오는 have가 됐던 거고요. 대절의 주어는 바로 얘 아니겠습니까? 혁신, 복수 주어죠. 그래서 뒤에도 have, 복수 동사 나오고 있어. 자, 그들의 도입 inception 초기에는요 아주 강력하게 반발이 됐답니다. 밑줄. 아, 도입 초기에는 반발이 있었구나. 됐습니까? 자, 그리고 this is true. 이것은 바로 사실입니다.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는 건 뭐예요? 혁신이 1번 문장에 나온 내용이죠. 도입 초기에는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는 것 이라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입니다 라는 거 보니까 논지를 계속해서 이어받겠네요. 자, 나돈니 얘네들한테만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뒤에 also가 생략되어 있겠죠. 얘네들한테도 사실이에요. Those who may not understand the science. 자, 그 혁명의 이면에 있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 일반인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한테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라는 건 effect, 이런 사실에서도 보여져요. 자, 누구에 의해서 alluded to, 넌지시 전해진 사실이냐면 바로 물리학자인 이 사람이요. 자, 그 사람이 한 말을 보니까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건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함으로써요. 해석 질문 많이 들어갔던 거야. 잘 봐. 자,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ing 1번 and 그리고 making them 그것에 them opponent 말하는 거야. 됐지? 그것의 반대자들이 see the light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설득은 불가. But rather 하지만 오히려 because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건요. 요 대시라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a new generation A new generation이라는 단수 주어를 선행사로 하고 있는 놈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뒤에 is라는 단수 동사가 나오는 거지? 쌤, 그리고 이때 it은 뭘 받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과학적 사실이 되겠죠. 어이구야. A new scientific truth가 될 겁니다. 이런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면서 가능한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자, 워낙 이 문장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전체 다 하이라이팅 해놓고 꼭 기억해 놓읍시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건 반대자를 설득해서가 아니라 세대 교체로 가능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문장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은 are alive today, 오늘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살고 있냐면 오직 우리가요 이러한 수없이 많은 대중 건강과 그 다음에 의학 과거 세기 동안 이루어졌던 이러한 수많은 발전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아서 그래요? 혜택을 받아서 그래요. 됐지? 자, 그럼 그 혜택은요, 백신에서부터 항생제까지 바로 이러한 다양한 것들의 혜택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이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신기술, 즉 혁신으로부터 베네핏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치? 그럼 좋은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뒤에 무슨 문장 나왔어? yet, 하지만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지를 전환하겠죠? 자, 어떻게 전환시키나 보자. 대부분의 이러한 변화적인 진보적인 바이오메디컬의 어드밴스들은요. have met, 마주했는데 밑줄, 상당한 저항을 마주했죠. 그리고 그 저항이라는 건 from vaccine, 백신에서부터 장기 이식, 그리고 이런 것까지요. And today, 그리고 오늘날도요. 동일한 거는 stem cell research, 줄기세포 연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됐나? 아, 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얘도 만약에 서술하세요 라고 한다면 신기술은 도입 초기에 저항에 직면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밑에 요약문까지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자, 이 지문은 문장이 길긴 하지만 쌤 생각에는 요 2번의 밑줄 친 문장 정도 잘 기억하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18강의 1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18강의 1번은 사실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 큰 흐름을 한번 보면 고대 신화로 어떤 여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던 거야. 내려와서 그 마을의 여러 가지들을 알려줬던 거죠.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겠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함께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성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쉬운 마음에 언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여성이 나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내려오는지를 압니까? 라고 했더니 보통 버팔로는 그 짙은 색깔이잖아요. 그거 되게 무섭게 생긴 동물. 근데 하얀색 버팔로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 내가 온 거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대. 그리고 정말 오래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마을에 실제 화이트 버팔로가 태어났고 그게 이슈가 됐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너희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쌤은 이 강의에서는 문법에만 집중해서 쭉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 문장부터 갑니다. Over 2,000 years ago, out of the skis and scars, the black hero with all souls came a young woman 이라는 게 나왔네요. 자, 바로 이런 지역에 젊은 여성이 왔습니다. 아, 쌤 지금 문장 앞에요. 부사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요. 뒤에는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came young woman 이라는 문장 구조를 띄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다. 자, carried by a cloud. 그 여성이요. 구름에 의해 운송되어, 즉 운반되어, 옮겨되어 뭐 이런 뜻이잖아. 자, 쌤 지금요. 이미 문장 뒤에 주어 동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 목적어도 없는 거 보니까 ed라는 분사구문 쓰였는데 수동형 분사구문을 쓴 거군요. 아, 쌤 그럼 이 앞에는 빙이 생략되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녀는 brought 가져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신성한 번들을 가져왔는데 이 번들은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었답니다. containing 앞에 명사 수식하려고 들어간 현재 분사가 되겠죠? 뒤에 목적어 나오는 거 보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은 stayed, 머물렀어요. 이 시간 동안.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앞에 나오는 the young woman 받아주는 거죠. thought,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요. 7가지 의식을요. 쌤, 그럼 이때 그들은 뭐예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뜻할 겁니다. 자, 뭐에 관해서요? 이러한 이벤트들에 관해서 가르쳐 줬답니다. 안 어렵죠?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4일이 지나고 나서 그 여성은요. Not known to whole people as a white buffalo calf woman 이라고 읽어볼게요. 자, return to the sky. 그 여성은 다시 하늘로 돌아갔답니다. 자, 근데 그 여성은요. Now, 지금은 현재 말하는 거네. 그죠? known, 알려져 있어요. to her people, 그녀의 국민들에게 이거로써요. 뒤에 목적어 없는 거 보입니까? 아, 쌤 그래서 앞에 여성을 수식하려고 명사 수식하는 pp가 들어간 거네요. 자, leaving her pipe. 얘들아, 여기서 leaving이라고 하는 건 뭐뭐를 남겨두다 라는 동사인데 그래서 ing,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형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구나 라는 거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녀의 파이프를 남겨둔 채로요. 그리고 그녀의 파이프는 named by her people, 그녀의 사람들에 의해서요. 화이트 버팔로의 파이프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 쌤 이때 named도요. 앞에 her pipe, 명사 수식하는 pp가 되겠네요. 그녀는 ask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투부정사 해달라고요. ask 목적어 투부정사 구문이네요. 그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것을 잘 돌봐달라고요. 자, how would her people, 그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요. 라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 얘들아, 앞에서 봤던 tell이라는 동사는 여기선 4형식의 쓰임이었잖아요. 그쵸?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에 나왔던 told라는 동사는 5형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그 뒤에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람들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it would be during this time she would come back to purify the world. 그녀가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돌아오는 때가 바로 이때래요. 자, 이 문장 조심. 자, 이유는 앞에 it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그녀가 세상을 정화시키게 오는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라고 during this time이라는 어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는 이때 강조 구문을 이끄는 대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시간과 관련된 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 그렇다면 when으로도 고쳤을 수 있을 겁니다. 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요. 이때 강조 구문으로 쓰인 건데 대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자, 그리고 이날까지 그녀의 사람들은 그녀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waiting이라고 또 분사구문 적어줬네요. 쌤 이유 뭡니까? 이미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특히나 have kept, 지켰다라는 건데 현재 완료 시제 쓴 거 주의 좀 한번 하자. 한번 과거부터 그녀가 떠났을 시점부터 지금까지를 뜻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때 베이비 화이트 버팔로가 태어났고 to those who know this ancient history. 자, 이러한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건 기적이었죠. 자, 근데 어떤 기적이었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도 조금 주의를 합시다. 자, those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know라는 복수 동사 이어지고 있던 거고 자, 더 miracle이라는 선행사가 있는데 뒤에는 주어 동사가 바로 이어지고 fo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비어있는 상태죠. 쌤 그럼 이때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겠네요. 그럼 혹시라도요 were waiting 이런 자리에 수동태 쓰면은 절대 안 될 겁니다. 쌤 말 이해됐죠? 좋습니다. 얘는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쌤은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8강의 3번입니다. 자, 3번은 CEO의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 Self-sacrificing resolution이라는 게 나왔죠. 스스로를 희생시킨 해결책. 근데 뭐 하려고요? 환경보호 하려고요. 환경보호 위해서 CEO가 스스로를 희생했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가 보자. 자, 20년 전에 이 사람은 CEO였어. 이런 거대하게 성공한 카펫 제조업체의 CEO. 카펫 제조업체 이름은 인터페이스라는 업체였는데 그 사람이 had what he described as an epiphany. 이거로써 묘사했던 것을 가졌다. epiphany. 그의 목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얻었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가 목적으로 했던 것,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뒤에까지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마무리에 요거의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here he was. 자, 요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했는데 쌤이 끌어가는 대로만 봐. Here he was. 그는요, with more money.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대. 뭐 하는 것보다 그나 그의 heir 하면 상속자거든요. 상속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다시 말하면 남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만큼이나 많은 돈을 가졌었어. when, 뭐 했을 때? 그가 대쩌리야를 깨달았을 때 말이야. 그의 회사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걸. 되셨나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말 내용 먼저 잡아보면 그의 회사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걸 여기서 깨달은 거네요. 그쵸? 자, 그리고 문장의 구조에서 집중해야 될 것 쌤이 하나 좀 더 짚어줄게요. 자, with more money than. 여기서 얘들아, than이라고 하는 건 흡사 뭐랑 비슷한 역할을 하냐면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역할을 해. 이때 than은. 그래서 이걸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해. 이 than이 왜 유사관계대명사야? money라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 지금. 그치? 그래서 뒤에 보면 know라는 동사 뒤에 what to do with 라는 표현이 나왔어. 자, 여기서 with라는 건 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 목적어를 생략시킨 상태잖아.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들어갈 목적어는 앞에서 수식을 받고 있던 money였기 때문이야. 바로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money 뒤에 나오는 대는 유사 관계대명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what to do라는 형태까지 한 번 더 집중. what이라는 의문사, 그 뒤에 투부정사 붙은 거로 얘는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었습니다. 좋아요. 쌤 그럼 중요한 건 얘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네요. 그쵸? 자, 카펫을 만드는 건요. is, was.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자, petroleum, 석유 집중 산업이에요. and 그래서요. 그의 회사는요. 그의 회사에 환경에 남기는 footprint, 흔적은 엄청 컸죠. 또 밑줄 칠까요? 그의 회사의 환경에 대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자, 계속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연결되고 있네요. 자, 이랬을 때 안데르슨은 wondered, 궁금해했다는 거죠. What good it would do to leave his grandchildren great will if. 자, 그의 자손들한테 엄청 많은 재산을 남겼어. 근데 만약에 그러한 재산을 축적한 대가가 살 수 없는 행성이라면 도대체 이런 부를 물려주는 것이 what good, 무엇이 좋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서도 문법 주의합시다. wondered가 문장의 동사였던 거고 what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절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이 what good이 의문사 역할을 했고요. 얘가 주어, would do가 동사였던 겁니다. 자, 근데 이때 it이 의미가 없는 가주어였고요. 뒤에 to live 이하가 진주어가 됐던 겁니다. 안 어렵죠? 쌤 그럼 다시 한번 도대체 무엇이 좋겠는가? 부의 축적 대가가 살 수 없는 행성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얘가 깨달음, 즉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네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So, 그래서요. 깨달음의 결과네요. 깨달음의 결과니까 여기서는 해결책을 고안을 했을 겁니다. 되시죠? 자, 이 안데르슨은요, resolved to transform every aspect of his company's operation. 그의 모든 회사의 운영 측면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밑줄. 어떻게 바꾸려고 했냐면요. 2020년까지 제로 풋프린트, 환경 오염을 0으로 줄이기 위해서요. 됐죠? 쌤 그럼 잠깐만. 앞에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라고 쌤이 잡아줬지? 그게 바로 뭐야? 2020년까지 환경 오염의 영향을 제로로 낮추는 것. 이거겠죠? 자, 그리고 he assumed that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러한 새로운 생산 과정의 개발과 환경오염 통제를 위한 커미트먼트, 노력은 돈이 많이 들 거라고. 그치? 돈이 많이 들어요.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용이 이런 변화에 수반되는 비용이 매우 클 거다라는 걸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수를 했다. 이 포인트로 이어질 거 아니냐. 흐름 잘 봐. 그래서 밑줄이야. willing to sacrifice the bottom line to achieve a social good. 사회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bottom line. 쌤, 기본이 되는 선이요? 이게 바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본이 되는 선이니까 사업 이익이 되겠죠. 그들의 이익을 희생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괜찮나요? 자, 얘들아 19강의 1번 질문은 말이야. 다른 학교들에서 정말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거라 얘는 별표를 쳐놓고 좀 내용 이해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도 한번 가볼게요. 자, 주제를 밑줄 쳐보니까 도덕에 있어서의 감정의 중요성이래요. 도덕에도 감정이 중요하구나. 자, 거의 모든 주된 ethical theorist들은요, 즉 윤리 이론들은요, 철학에서 윤리 이론들은요, 어떻게든 감정을 implicate, 암시하고 있습니다. 밑줄. 어떻게든 감정을 암시하고 있다. 쌤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윤리에서는요,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말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번 문장 In some of these theory 이러한 이론들 중에 일부는요.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이론들 그대로 받아갈 겁니다. Emotion, 감정이라고 하는 게 도덕성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밑줄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도덕성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자, 근데 흐름주의 and in other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요. They are not. 그렇지 않죠. 쌤 이때 they are not이라는 게 뭐예요? 뒤에 생략된 게 있을 겁니다. 앞에 반복되던 essential to morality 요게 여기도 생략됐을 거예요. 됐지? 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초록색으로 바꿔볼게. 지금 이 부분은 도덕에서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됐어? 자, 근데 but, 하지만요 이라고 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도덕의 가치는 인정을 합니다라는 거 아니야? 앞에서 도덕에서 감정이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라는 역접으로 이끄는 거니까 그런 애들 입장 안에서도 도덕의 가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로 끌 거야. 이 흐름만 조심하면 돼. 이해됐니? 좋아요. 갑니다. 자, 그럼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 even those other 이러한 작가들입니다. 어떤 작가? Who deny that 대절이야를 부인하는 작가예요. 감정이 본질적이다 라는 걸 부인하는 작가들조차도 종종 자리를 찾습니다. 감정을 위한 자리를 찾아요. 그 psychology 안에서 말입니다. 됐어? 아, 쌤 지금요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덕이 필수적이다를 부인하는 작가들이 있어. 즉 도덕에서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작가들이겠죠. 근데 그 작가들 또한 도덕 심리학에서 감정의 자리는 인정을 한다는 거야. 감정의 영향은 인정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니? 아, 쌤 이때 대미 받아주는 건 바로 앞에 나왔던 emotions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도덕에서 감정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도덕 안에서 감정은 그 자리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this, 이것은요. 아, 쌤 그럼 이때 이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도덕의 가치는 인정을 합니다. 중요하진 않더라도 도덕의 자리는 인정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받아갈 거고 칸트한테도 사실입니다. 라는 걸 보니까 위에서 나왔던 요 those other에 대한 예시로 칸트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알 겁니다. 그리고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악명 깊었는데, 명성이 높았는데 for arguing that, 대절이야라고 한 거에 명성이 높았어요. 자, 도덕이라고 하는 건 reason, 이성에 의존하는 겁니다. 감성이라기보다는 밑줄 칩니다. 아, 쌤 역시나 알겠죠? 칸트의 입장은요. 도덕에 있어서 이성이 감성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조심. 그럼 감성은 하나도 의미가 없나? 아니, 그런 사람들도 감성의 중요성, 즉 감성의 자리는 인정을 했다니까. 그래서 뒤에 한번 봐봐. In Kant's system, 칸트 얘기 계속 받아 내려오는 거죠. 자, 칸트의 견해에서 reason, 이성은요, tell us that, 우리한테 대절 이하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요. 그렇지? But, 하지만 acting from the moral law. 자, but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면서 도덕 법칙에 기해서 행동하는 건요. 법에 대한 존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쌤 여기서 그리고 이것은 and it인 거고요. 이때 it은요. 앞에 나왔던 respect for the law를 받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존중은 constitute, 구성되는데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콤마 위치, 이것은 계속 and in. 자, 쌤 근데 이때 it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존중. 쌤이 자꾸 이걸 왜 잤냐면 뒤에도 is, 뒤에도 is. 단수동사 나오죠? 왜? 선행사가 다
단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자, 자연적 결과입니다. 뭐의 자연적 결과냐면요. 각각의 사람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자연적인 결과예요. 법의 통제를 받는 그 하나의 구성원으로서요. 됐지? 그럼 칸트의 체계에서 법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법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며 법에 대한 존중은 각 개인이 독립된 행위자다라는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부터 온대. 그러면 지금 5번에서 계속 강조가 됐던 거, 5번에서 강조됐던 칸트의 시스템은 바로 respect, 존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가 되네. 바로 그 존중이라는 건 in addition to 외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6번 문장에서는 칸트의 체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줄 거야. 흐름 이해되니? 자, 칸트는 대절이야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밑줄. 도덕적 판단은 반드시 도덕적 감정을 수반한다라고요. 여기 나오네. 됐어? 그러면 이성을 더 중시했던 거야. 감정보다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감정의 필요성을 긍정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문장. 요 마지막 문장은 별표 치고요. 주제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difficult, 어려울 거예요. 쌤 잠시만요. 여기 어려울 거예요 라는 일종의 부정어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to 부정사 이하의 내용은 필자가 말하는 주장과 반대되어야 할 겁니다. 혹시 만약에 학교 시험 문장에서 easy와 같은 긍정 어구가 나온다면 변형으로 투부정사 이하의 내용은 필자의 주장과 같아야 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 다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find a philosopher who does not think emotion is important to morality. 나왔죠? 자, 감정이라는 게 도덕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 찾는 거 difficult, 어려워요. 이렇게 나온 거야. 자, 한 번 더 하이라이팅하면 difficult라는 단어와 not think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시고 easy라고 바뀔 경우에는 필자의 주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된다. 요거까지 신경을 써 놓읍시다. 됐나요? 자, 오늘 제일 어려운 거 클리어한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자, 19강의 3번 가보겠습니다. 자, 19강의 3번은 보니까 새로운 평가래요. 자, 그럼 이거 나오자마자 뭐에 대한 새로운 평가냐면 오스트레일리아의 호주의 원주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평가래. 그러면 기존의 평가가 있었을 거고 여기서 새로운 평가로 전환이 됐을 거야. 그치 얘들아? 요 흐름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the place of woman, 여성의 place, 지위라고 해석을 해보자. 자, 이 문화에서 여성의 지위는요, 해석되는데 밑줄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쌤, 그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거니까 그 다양한 해석이 나열이 될 겁니다. 이게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될 거야, 얘들아. 자, 미리 잡아주고 갈게. 기존의 방식은 남성 우월주의에서 바라본 방식이었고 새로운 방식은 여성이 평등하다라는 입장에서의 관점인 거야. 됐지? 자, 그럼 기존의 방식은 왜 저렇게 봤을까? 같은 걸 보고 다르게 해석이 됐으니까 분명 잘못 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려가 보니까 이 유럽 여행자들이 왔는데 이 유럽 여행자들이 밑줄이야. mistakenly 잘못 봤다는 거야. 그치? 아, 쌤 그럼 이 말 보자마자 얘네들은 잘못된 해석으로 지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필자의 입장에서요. 자, 뭐로 했냐면 여성들을요. degrade, passive, servant of the man이 한다. 말도 안 되죠. 여성들이요. degrade, 질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남성의 수동적인 하인에 불과하다라고 한 거야.
The simile, 근데 왜 이렇게 얘네들이 생각을 했을까? 겉보기에 얘네들이 하는 활동에 있어서 아주 뚜렷한 성별적인 구분이 있었대. 뭐 예를 들면 남성들만 되게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고 여성들은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을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made, 만든 거야. 이것을 어렵게. 자, 근데 이세 의미가 없어서 얘가 가목적어고 뒤에 나오는 to obtain이 진목적어. 그럼 중간에 들어간 for 플러스 명사는 의미상 주어가 되겠지. 인류학자들이 균형 잡힌 picture, 현상을 이해하는데 쌤 잠깐만 picture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균형 잡히게 상황을 이해하는 그걸 얻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야. 됐죠? 자, 밑줄 칩니다. 겉보기에 뚜렷한 성적 구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균형 잡힌 시야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초기의 인류학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쌤이 흐름 한 번만 잡을게요. 자, 쌤 2번이 바로 기존의 방식입니다. 됐죠? 그리고 3번 문장에서 기존의 방식에서 그렇게 해석한 이유 1번입니다. 그리고 4번 문장을 이유 2번으로 보세요. 자, 이유 1번은 겉보기에 뚜렷한 성별 역할 구분이 있었다라는 거고 자, 이유 2번은 뭔가 보자. 얘네들은 대부분 남성이었대. 그리고 얘들은 남성 문화만 관찰을 했고 그리고 남성 정보원들과만 이야기를 했대. 아, 이유 2번 남성들과만 소통을 했고 관찰을 했다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these male anthropologists, 바로 이러한 남성 인류학자들은 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나왔던 요 초기의 인류학자들을 그대로 받아가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또한 quite comparable. 쌤, also 나왔어요. 이거 이유 3번이겠죠. 자, 이유 3번은 뭔가 한번 보자. Quite compatible with the male superiority view. 자, 남성 우월주의라는 관점에 되게 compatible, 편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때 이것은 앞에 나오는 남성 우월주의 관점. 됐어? 자,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과 correspond, 아주 밀접하게 일치했거든요. 야, 이런 관점에 편안해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 일치했거든요. 아, 이유 3번은 바로 뭡니까? 남성 우월주의의 관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도 곧 남성 우월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이야기를 밑에 빅토리안 시대의 이 인류학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얘네도 남성 우월주의의 시점에서 보는 애들일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여성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열등하며 심지어 profane이라고 묘사를 했대요. 반면에 그러니까 약간 저질적인 거. 반면에 남성이라고 하는 건요. 매우 sacred, 신성한 거로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아, 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편견을 가졌어요? 여성은 정신적으로 열등하며 불경스러운 것인데 반면에 남성은 sacred, 신성한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요 문장 안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까지 엿볼 수 있는 거지. 되셨죠? 자, 이제 전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 별표 전환이라고 써놓고요. 그 전환 어떻게 들어가나 봤더니 여성 인류학자들 누구와 일했던, 이들과 일했던 이라고 가는 거죠. 자, 이 여성들과 일했던 여성 인류학자들에 의한 최근의 현장 연구는 이라고 해서 시점을 바꿨어요. 이제 전환할 겁니다.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새로운 해석은 앞에 나왔던 것과 반대되니까 당연히 challenged. 자, 이것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자, 어떤 상황 이해에, 자, 쌤 자꾸 picture 그림이라고 해석 안 하고 있어요. 상황 이해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러한 그림에, 이러한 상황 이해에 반론을 제기했어요. by 뭐 함으로써요? 이거 함으로써요.
자, 그러면 새로운 해석이 제시된 근거가 될 테니까 우리 이 문장은 다 한번 밑줄을 쳐놓읍시다. 자, 그럼 그 새로운 해석 한번 읽어볼게. Showing that, 대절이 아래 보여줬던 건데 이런 여성들은 매우 활동적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의식 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행사했다는 거야. 상당한 자율성을 가정의 일에 대해서. 아, 새로운 해석이 제시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아주 활동적인 비밀 의식을 하고 있었고 누구도? 여성. 이거에 더해서 여성의 가정 내 상당한 자율성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뭐다? 여성도 평등했다. 라는 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까지만 잡으면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 태블릿 따라오면서 혹시나 쌤이 왜 저렇게 해석하시지? 라고 이해가 안 됐던 문장이 있다면 꼭 봄쌤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 어법 단권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